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고 계시네요. 늘 주찬이 옆에서 너를 위한 우주가 될게. 앞으로도 별처럼 밝게 된다죠. 우리 주찬이 생일 축하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또 올해의 저의 생일 축하 문구인가 봅니다. 오늘 성인이 형한테도 연락이 왔었거든요. 생일 축하한다고. 생일밥이 좀 아슬아슬한데? 좌밥 우국. 맞네. 이렇게 머리 나올 거면 그냥 나와도 됐을 것 같은데. 오늘의 생일상에 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일단 오늘 골든차일드 주찬이의 생일입니다. 오늘은 또 처음으로 데뷔하고 처음으로 성인이 형과 같이 하지 않는 생일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토끼 케이크 맞죠? 이 토끼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그 케이크로 성인이 형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생일 라이브를 하면서 항상 누군가 옆에서 이제 질문을 주고받고 뭐 얘기하고 형 어땠어요? 뭐 했어요? 연락 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허전하긴 하네요. 오늘 통화가 가능하면 통화를 하고 싶긴 한데 뒤에 인생 네컷 뭐냐고요? 오늘 또 저를 위해서 생일 이벤트를 해주신 팬분들이 해주신 인생 네컷 홍주찬 프레임인데 이거는 최성현과 함께 했고요. 최승현 씨와 성현이 형의 사진을 검색해서 이제 그 포즈랑 뭐 표정 이런 걸 따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당근을 물고 있는 토끼 머리띠인데 이것도 최승윤 씨와 함께 하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토끼 머리띠를 또 쓰고 했습니다. 끝나고 올려달라고? 좋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도 아마 이렇게 해도 잘 안 보일 거라 좀 이따가 제가 올리겠습니다. 근데 심지어 프레임이 이렇게 된 건지 모르고 그냥 생으로 하나 찍어버렸어요. 생으로 진짜 그냥 거기 있는 포토 그 프레임으로 찍어버려가지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고 해서 다시 찍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QR 주세요. 근데 거기 QR이 없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건가? 여기 QR QR이 없네. 그래서 뭐 아무튼 오늘 그렇게 다녀왔고요. 그리고 또 생일 카페도 다녀왔습니다. 생일 카페도 해주셔가지고 생일 카페를 갔다 와서 또 음료를 사오고 그러고 오늘 생일 밥상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초는 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를 켜야 되니까. 근데 오늘 월요일이라서 성현이 형이 저녁 시간에 또 연락이 될지 모르겠네. 사진은 받았는데 사진만 오더라고요. 저도 처음 그렇게 해봤는데 사진 좀 이따가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묻는 질문이지만 가장 먼저 생일 축하해준 멤버는? 그 단체방에서는 이제 지범 장준이 먼저 해줬고요. 그러고 나서 전화가 바로 온 게 동현이에요. 동현이가 처음으로 전화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디야? 이래서 숙소지. 이랬더니 축하한다 이래가지고 처음이다 내랬죠. 너가 처음 전화했다 이래가지고 좀 의외였어요. 갑자기 전화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감동이었죠. 조금 그랬습니다. 전화를 하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그 성인이 형 연락도 와 있고 그리고 영택이 형이 자기 셀카를 보내고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이 왔고 그리고 아까 그 1시쯤인가 2시쯤에 승민이 형한테 또 연락 오고 그랬습니다. 아직 안 온 친구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영택이 형 셀카를 공유하기가 좀 그래요. 되게 인자한 표정으로 밑에서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좀 그래. 셀카 선물을 받다니 부러운데 셀카 선물은 조금 그래요. 부모님한테 축하받았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부모님 그 본가 가가지고 어머님께 미역국이라도 끓여드릴까 해가지고 지금 그런 생각 중입니다. 저번에 장준이도 엽사 안 온 멤버 엽사 뿌린다니까 바로 오던데. 근데 저는 핸드폰이 사진이 다 날라가가지고 그걸 못했어요. 그 엽사를 다 지워졌어요. 엽사가. 그래서 그건 못하고 근데 사실 연락을 안 해도 되죠.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제 굉장히 많은 분들께 그걸 받았잖아요. 그 팬분들한테 그 메시지로 이거 말해도 되잖아. 포돌로 열심히 또 딱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내가 말이 길어지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12시에 딱 노래를 올리고 싶었는데 항상 하는 것처럼 올리고 싶었는데 근데 또 생일 사진 올라가야 되고 뭐 성인이 형 글도 올라가야 되고 제 글도 올라가야 돼서 한 30분에 딱 올리기로 했었습니다. 케이크를 먼저 켜고 밥을 먹어야 되나? 좋아요. 케이크를 한번 켜볼게요. 이거는 최성윤 씨를 위한 케이크고요. 다 같이 노래 불러주세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Y주찬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성윤이 형 없는데 성윤이 형 또 축하한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데뷔 이후에 처음 받는 생일이고요. 이게 생일상이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미역국은 먹어봐야 되잖아요. 이거 맛있다. 사실 제가 생일밥으로 뭘 먹고 싶냐고 여쭤보셔가지고 킹크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킹크랩이 또 어려우니까 맛있다. 킹크랩 비싸. 근데 또 맛있는 철이 아니잖아요 킹크랩이.
소고기 미역국입니다. 갈비찜. 그래서 제가 갈비찜과 제육볶음 제가 제일 애정하는 메뉴죠. 보여요 근데? 보이네. 제육볶음. 약간 불향이 나요. 불향. 석쇠에다가 불로 이렇게 딱 한 느낌? 세상 행복 다 가져가. 사랑한다 홍준찬이라고 하셨는데 말씀만이라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행복해도 행복을 인지하지 못해요. 전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인지할 정도로 행복합니다. 보민이는 생크림이나 초코 케이크 좋아해요. 아 그래요? 저도요. 멤버들에게 어떤 선물을 받았나요? 아 선물 준 멤버가 딱 한 명 있어요. 승민이 형. 난 승민이 형이 동현이도 어제 줬다. 아니 승민이 형이 선물을 주는 일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줬을 거긴 같긴 한데 치킨 기프티콘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답장을 못했네 생각해보니까. 나 정신없어가지고. 역시 의리. 아 사실 골든차일드가 의리가 좋긴 좋아요. 좋긴 좋아요가 아니라 의리가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약간 뭐 탑, 의리 탑 이러면 이장준 딱 생각나잖아요. 그럼 뭔가 이게 그 밀도가 있잖아요. 의리의 밀도가 따져보면 승민이 형이 막 그렇게 밀도가 짙은, 농도가 짙은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좀 뒤집어졌습니다 뭔가. 의리탑 지범이지. 지범이? 브랜드야? 치킨 하나에, 치킨 하나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그 서로에게 선물을 안 준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왜냐면 옛날에는 연습생 때 데뷔 이후에 바뀌었던 것 같은데 연습생 때 맨날 이렇게 뭐 그때는 연습화, 뭐 연습복 그런 걸 선물로 했었었는데 이제는 뭐 그냥 그냥 밥을 먹는다던가. 데뷔 이후에는 그랬다. 생일자가 밥을 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각자 스케줄도 있고 그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옛날보다는 줄어들어가지고 요즘은 그렇지 않는데 그냥 연락만 해줬죠. 연락만 해줬는데 그래도 선물을 주는 거를 깜짝 놀랐어요. 멤버 수가 많으니까 선물이 어렵지. 근데 그것도 그런 게 옛날에 연습생 때는 사실 저희가 막 돈을 버는 입장이 아니었었잖아요. 용돈을 받아 쓰는 입장이었었는데 2월달부터 3월달까지 다 몰려있잖아요. 김동현, 김지범, 이대열 4월달까지 영택이 형, 장준이 형 몰려있잖아요. 봉재현 1월달까지 다 몰려있으니까
그 1, 2, 3, 4가 매번 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나중에는 그냥 밥이나 먹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될지는 왜 2대1이야? 아,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조금, 근데 그래도 연습생 때까지는 서로 이렇게 챙겨주고, 필요한 게 대부분 연습복 아니면 연습화였거든요. 저희는 뭐 사복을 입진 않았었고, 연습할 때 트레이닝복으로 위주로 다 입었었으니까. 상반기 차이들. (4 개월이) 다 있죠. 그죠? 골차는 다 같이 밥 먹으면 뭐 먹냐고요? 숙소에서 시켜 먹을 때는 근데 항상 시켜 먹을 때 그것만 시켜 먹었어요. 치킨, 피자, 족발 이렇게. 안 숙이고 가도 되는데. 한강 방송한다고요? 아, 그거 진짜 처음으로 한강에서 그걸 했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요즘에 다 같이 모이기도 힘들겠다. 다 같이 모이는 거 힘들죠. 그래서 몇 명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몇 명. 갈비가 살벌한데? 이거 좀 양념에 이렇게 재워놔야지 부드러워지지. 못 본지 제일 오래된 멤버? 나 최근에 그 축제 때, 보령 축제 때, 축제라고 해야 되나? 보령 행사 때 다 봤어요. 동현이도 보고. 그래서 딱히 대열이 형 제일 오래 못 봤다. 성인이 형은 심지어 휴가 나올 때 봤는데, 대열이 형은 한 번도 휴가 나올 때 본 적이 없어. 단체 스키 아니면 다 못 보는 거야. 다 같이 오는 건 조금, 다 같이 보는 건 조금 어렵죠. 이제 뭐 숙소도 다 따로 나눠져서 사니까. 행사 없으면 못 만나는 사이. 못 만나는 사이는 아니에요. 그 자주 볼 수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자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스케줄이 겹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제가 최근에 공연을 했었어가지고, 공연 때는 뭐 바빴으니까 연습도 들어가고. 지범이 이제 뮤지컬 들어갔는데, 뮤지컬 들어가면 이제 또 만나기가 힘들어지죠. 매일매일 연습하니까. 요즘에 개인 스케줄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바쁘면 좋지 아쉽긴 하지만, 그죠? 골차 이제 뮤지컬 차이도 될 듯. 뮤지컬
진짜 많이 하죠 요즘에 멤버들도. 주차 지범이한테 서음을 가르쳐줘. 지범이 근데 지범이 저번에 한번 연락 왔었다. 악보 보는 법 때문에 저한테 영상 통화가 한번 왔었어요. 어떻게 보는 거냐고. 그래서 알려줬죠. 너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했죠. 지범이 잘하던데? 지범이 하는 거 나왔어요? 벌써 해? 아 기타를 쳤다고? 주찬이도 악보 못 보는 거 아니야? 뮤지컬 하면서 악보를 보기 시작했죠. 사실 그리고 악보를 볼 줄은 알아요. 근데 오래 걸리는 거지. 아직 안 나와. 그죠? 아직 안 나왔죠. 그리고 거기 이번에 저랑 한라카운티 같이 한 성진 선배님이 계셔서 또 연락을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잘할 거예요. 성진 선배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지범이도 보고 많이 배울 겁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선배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를 따지기에는 너무 한없이 작은 존재지만 그래도 대중으로서 정말 보고 많이 배웠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범이가 뭐 잘 하지 않을까. 주찬아, 본인한테 주는 생일 선물은 없어? 사실 제가 매년마다 몇 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래 나한테 사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요번에는 좀 어렵긴 하네요. 오늘 질문 타임 있지? 두근거린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타임을 좀 해볼까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리 사전에 질문들을 받아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기념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게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먼저 가겠습니다. 세상에 좀비 종말이겠죠? 좀비 종말이 온다면 어떤 멤버가 가장 오래 살아남을 것 같나요? 저는 이거 사실 제가 정말 오래 살아남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최근에 제가 장준이 형이랑 계곡을 갔다 왔잖아요. 그걸 보고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와, 이 형은 캠핑하면 진짜 잘하겠다. 부시크래프트 캠핑하면 이 형 진짜 잘하겠다고 생각했던 게 주변 사물을 이용한 그런 인지 능력이 상당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장준이 형이 어렸을 때 막 계곡에서 막 이렇게 놀고 어렸을 때 막 그렇게 자주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계곡에 있는 뭐 어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곤충 같은 거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근데 그런 걸 알면 또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장준이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은 봉재현. 재현이는 절대 오래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같이 좀비가 되지 않을까. 생존력이 강해요. 캠핑 가치가 이거 괜찮다. 컨텐츠 이름으로 캠핑 가치가. 근데 사실 제가 여러 명 꼬시고 있는데 또 스케줄이 잘 맞지가 않네요. 꼬시고 있긴 한데 장준 오빠는 그냥 야생 아닌가? 그 야생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야생에서 살다 보면 좀비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좀비가 어떤 습성인지를 또 빨리 인지를 할 수 있으면 그거만큼 살아남기 생존력이 높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거는 분홍색. 노래를 들을 때 가사 위주로 듣나요? 멜로디 위주로 듣나요? 이거는 좀 그때 컨디션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뭔가
기분이 울적하면 가사를 듣고 기분이 신나면 멜로디를 듣는 느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듣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근데 제가 그렇게 신나는 노래를 자주 듣지 않기 때문에 가사 위주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갑자기 제 중학교 때 친구랑 밥을 먹다가 노래를 듣는데 그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서 있잖아요. 그 노래 처음 가사가 나는 읽기 쉬운 맘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잖아요. 그걸 듣고 와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쓰지? 이런 둘 다 갑자기 눈 마주쳐가지고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쓰지? 아 나도 이런 가사 쓰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사를 위주로 듣지 않나. 그리고 가끔 뭐 팝송을 들을 때나 그럴 때 어떻게 이런 멜로디가 나오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멜로디를 쓸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작사 위주로 보지 않나 가사 위주로 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거 무대나 뮤지컬 할 때 꼭 해야 하는 징크스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요. 진짜 저는 징크스를 일부러 만들었어요. 이것도 참 웃긴데 이번에 하면서 징크스를 만들었어요. 약간 많은 뮤지컬 배우분들이 꼭 하시는 그런 징크스나 버릇들이 있으시잖아요. 습관들 같은 거 공연할 때. 근데 이번에는 저도 만들었습니다. 그냥 그 주문을 외운다던가 올라가기 전에 물을 어느 정도 마셔야 된다던가 물 온도가 어느 정도여야 되는 건가 그리고 사탕을 꼭 먹어야 된다던가 어렸을 때 옛날부터 지금 그 습관은 하나 있었죠. 그 목에 좋은 목캔디 청인육회 안에 꼭 하나씩 먹었었는데 그걸 먹어야 심신이 안정이 됐었는데 그거는 기본이고 좀 만들었죠. 그렇게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제가 뭐 더 좋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이걸 해보고 그래 처음에 그 제가 그 막공 한남카운티 막공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자신있게 확신있게 낭만있게 아름답게 가보자 이것도 원래 처음에 그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어떤 거였냐면 막 그 연습할 때 막 뛰어다녔을 때 제가 그 눈물이 엄청 났던 그 자세가 있어요.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자세랑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그걸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루틴 그렇네 루틴 그건 루틴이긴 하네요. 근데 징크스는 그건 것 같아. 목캔디를 꼭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뭔가 불편해. 루틴이네. 그래? 징크스가 뭐지? 뭐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목캔디는 꼭 근데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루틴 맞아 루틴이라고 하자 루틴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 무릎에 테이핑을 꼭 해야 돼요. 꼭 안 하면은 불편해. 징크스는 올라가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거. 근데 이거 다 꼭 해야 되는 건데 루틴이 뭐 한 끗 차인가 보다. 징크스는 경기 때 빨간 팬티만 입어야 하고 그런 거라면 있어요. 연습할 때 이번에 한남카운티 연습할 때 너무 잘하고 싶어서 한 번 칭찬이라기보단 잘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이렇게 코멘트를 받지 않고 잘 넘어갔던 적이 있는데 뭐 괜찮다라는 말이 나오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입었던 팬티랑 신발 그리고 바지 그거를 잘하고 싶은 날에 꼭 입고 꼭 신고 갔어요. 런스를 할 때나 그럴 때 그 신발을 안 신으면 뭔가 불안했고 그 신발을 꼭 신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근데 솔직히 속옷은 뭐 그날마다 다른데 그 신발은 꼭 신고 갔었어요. 너무 잘하고 싶어서. 그때 그 감정 이걸 한다고 뭐 그 감정이 올라오진 않겠지만 그때를 기억하고 싶어서 그냥 좀 간절했죠. 잘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근데 무대 때는 딱히 징크스는 없는 것 같아요. 무대 때는 그때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멤버들이랑 있으면 그렇게 불편하고 불안한 게 별로 없어요.
작년에 비해 나는 이런 게 달라졌다, 성장했다는 점이 있다면 마인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좀 옛날에는 많이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신경 쓸 게 많고 예민했다면 요즘에는 그런 게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인드가 좀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사람이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더라고요. 변한 게 딱히 없긴 한데 사실 제가 운동할 때 무서워서 다칠까봐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못하는 게 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걸 그냥 떠나서 제가 최근에 장준영 운동하는 곳에 가서 운동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남들보다 힘이 세다, 좀 조심해야 될 건 맞지만 무서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내년에 또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진짜 이제 동현이랑도 별로 안 싸우잖아. 맞아요. 동현이랑 별로 안 싸우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그때 그렇게 싸웠던 건 맨날 붙어있고 맨날 막 서로 물고 뜯고 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 요즘에는 동현 오빠가 변하긴 했더라. 동현이가 변했다고? 그랬나? 전화한 거 보면은 또 이제 24시나 먹었는데 라고 하면 또 뭐라 하시겠죠? 자, 다음 퀘스천. 주찬이가 캠핑하러 갈 때 3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어떤 걸 가져갈 건가요?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텐트, 침낭, 도끼, 이거면 충분해요. 진짜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별로 많이 안 가져가는 거를 했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막 뭐가 필요하지 않아요. 불도 근데 그 도끼가 이렇게 안에 돌리면 그 파이어 스틸이랑 다 있어야 되는 도끼 그게 있거든요. 그리고 불을 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배터리 건전지도 할 수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나무를 이렇게 문대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봤거든요. 맥가이버 도끼, 그쵸. 멀티로 할 수 있는. 우리 왜 안 데려가? 그런 외지고 힘든 곳을 데려갈 수는 없어요. 3가지밖에 안 가져가는데 어떻게? 근데 텐트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에 뭐 어디서든 구해와야 되기 때문에 텐트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침낭도 있어야 되죠. 뭐 요즘 같은 더운 날씨는 침낭 필요 없겠지만 겨울에는 침낭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제가 1월 1일이랑 1월 3일에 캠핑을 갔을 때 가방 백패킹으로 갔었는데 불을 뗄 것도 없어서 진짜 그날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캠핑에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 또 바뀌었어요. 좀 많이 맥시멀리스트가 되긴 했는데 편하게 다니려고. 근데 사실 편하려면 호텔에 가죠. 자, 다음 취미부자 홍주찬씨, 제일 재밌는 취미는? 주찬이의 버킷리스트도 궁금해요. 요즘 제일 빠져있는 취미가 있긴 합니다. 클라이밍이라는 취미인데 어떻게 하다 시작했지? 그냥 갑자기 언제 작년이었나? 그때 맨 처음에 클라이밍으로 취미 한다고 했을 때 친구랑 갑자기 클라이밍을 하러 갈래? 이래가지고 1시간짜리 레슨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거 하고 쭉 안 하다가 최근에 또 류노 형이랑도 가고, 그리고 제 중학교 때 친구랑 알던 형 2명이랑 4명이서 또 가서 클라이밍 하고, 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도 또 류노 형이랑 클라이밍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장준영 계곡 갔을 때 장준영한테도 얘기했거든요. 형 클라이밍 진짜 잘할 것 같다고.
다음에 한번 같이 가자고 했었는데 다음에 가면 한 4번째인가 5번째인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말 많이 빠져있어요. 옛날에는 힘으로만 했는데 지금으로도 힘으로만 하고 있긴 한데 그게 중심이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클라이밍 장비까지 살 정도다 안 살 정도다. 근데 클라이밍 화가 없으면 클라이밍을 못해요. 그래서 클라이밍 화는 있어야죠. 그리고 초크백도 빌릴 수가 있는데 그거 없어도 뭐 할 수 있으니까 있으면 좋긴 한데 클라이밍 화는 필요해요. 어쩔 수 없어. 다음에 클라이밍 라이브 해줘. 근데 그런 데는 빌려야 되잖아요. 약간 뭐 방송을 하려면. 그럼 제가 나중에 컨텐츠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테이핑도 해야지. 테이핑을 안 하고 했었는데 그거는 안전을 위한 거니까 테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도 써야 되고 그게 진짜 지능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무게 중심을 배분해야 되는지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캠핑 대 클라이밍?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잖아. 그거는 운동이랑 힐링의 차이인 건데. 뭐만 잡아야 하는 룰이 있어? 그죠? 이게 볼더링이라고 하는데 올라가는 거를 그거를 색깔별로 이렇게 난이도별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거를 리드라고 하나? 뭐라 그랬는데 배웠는데 아무튼 그거를 잡아야 되는 데가 꼭 잡아야만 하는 그 색깔이 있고 어디 밟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립도 다 다르고 그래서 또 열심히 하고 있죠. 한 번 처음 할 때 레슨 받고 그 다음에 그냥 형들이랑 돌아다니면서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홀드 맞아. 홀드 코어 힘도 좋아야 돼. 춤추면 다들 좋은 것 같던데 너도 좋아? 코어 힘이 좀 약해요. 제가 다른 데 힘이 좋아가지고 비교적 코어 힘이 약한 것 같아요. 뭐라 그랬지? 무리 안 가냐고요? 뒤틀리는 것만 안 하면 무리가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다리를 쓰지 않아가지고 팔로만 해서. 순서 어디까지 가봤냐고? 그게 뭐 있었는데 보라색, 갈색이었나? 근데 그 클라이밍장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난이도가. 그때 점프해서 한 게 갈색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클라이밍 하다 무릎 나간 사람 많으면 진짜 조심해.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테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좀 뭐라 그러지? 안전을 유의해서 해야 하는 운동이라서 저도 열심히 또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진짜 체력 끌어올리기엔 최고더라고요. 1시간밖에 안 했는데도 벌써 막 땀이 나고 진짜 대박이었어요. 다음 질문. 버킷리스트? 저는 그 이번에 한강에도 나올 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로라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진짜 운이 좋아야지만 볼 수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로라를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지범이가 오로라를 오호라라고 하긴 했는데 오로라를 꼭 보고 싶습니다. 제 버킷리스트. 언젠간 꼭 살면서 그때도 뭐 캠핑을 하지 않을까요? 거기서 죽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질문. 주찬이는 무대할 때 골디니스 찾는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골디니스 찾는 비결은? 근데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는 제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제 뭐라 그러지? 이 생존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저는 저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반응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반응이 없다기보단 그냥 의아해하고 이렇게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옛날에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초반에는 그런 사람들도 꼬실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요즘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찾는 거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찾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됐었냐면 뭐 물론 이렇게 많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래도 나를 보러 와준 사람들을 찾고 나를 보러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눈빛을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었는데 그리고 또 요즘엔 너무 알 수 있는
그 핸드폰 LED 조명 그거 전광판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응원봉이라던가 뭐 그런 걸로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어깨 꼬실 건데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사실 뭐 그쵸? 근데 잘 눈빛으로 보여요. 눈빛으로 누가 봐도 골드리스구나 라는. 그래서 그런 건 쉽죠. 뮤지컬에선 그런 것도 없었는데 너무 잘 찾더라. 그때는 우리가 그걸 맞췄잖아요. 이 드레스 코드를 맞췄잖아요. 그래서 찾기 쉬웠고, 그리고 더 쉬운 거는 마지막에 그 커튼콜 때 뭐 기립박수를 쳐주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몸쪽이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들 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잘할 수 있어. 모를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은 나랑 눈 마주치는 사람들이 골드니스 누가 봐도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아이, 왜 이러니? 됐다. 다음 질문. 주찬이는 학창시절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기분 전환을 했나요?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때는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는 힘든 일이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재밌게 놀았거든요. 친구들이랑 막 학교에서 6시간씩 축구하고 막 점심시간에 축구하다가 5교시 늦으면 또 혼나고 이런 인생들이었었어가지고 항상 그 움직이고 힘든 일을 겪을 수 심적으로 힘들 수가 없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전혀 힘든 적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음악하는 학교를 갔었어가지고 비교적 움직임이 많이 덜했죠. 그래서 많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그때마다 그냥 감정에 솔직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화난다 그러면 화내고, 슬프다 그러면 울고, 기쁘다 그러면 웃고, 솔직하게 좀 드러냈던 것 같아요. 뭐 주변에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저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피아노를 치는 거였어요. 그때 그냥 막 피아노를 막 여러 번 치다 보니까 집에다가 피아노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어폰을 꽂고 밤에도 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막 옛날에는 이렇게 포비트밖에 안 쳤었는데 뭐 언젠간 또 이렇게 아르페지오를 치고 있고, 또 그 코드밖에 못 쳤는데 그 코드 사이에 있는 멜로디도 치고 있고, 이런 걸로 스트레스가 좀 풀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감정을 다 드러냈을 때는 너무 다 드러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음악을 했죠.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취미생활을 많이 하죠. 요즘에 진짜 취미생활 많이 하죠.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고 있긴 하지만 뭐 캠핑도 그렇고 클라이밍도 그렇고, 요즘 또 뭐가 있지? 요즘 또 다시 운동을 취미로 붙여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제가 뭐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뭘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홍주찬 남의 고민 상담해주다가 자기가 울어서 멤버들의 고민 얘기 안 한다는 게 제일 웃김. 아, 이거 약간 좀 MSG가 들어가 있어. 내가 고민 상담해주다가 내가 울어가지고 멤버들의 고민 얘기를 안 하는 MSG가 좀 있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막 맨날 울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과몰입은 할 수 있죠. 과몰입은 잘 하는데 아무 때나 하지 않아요.
아무리 또 엘리멘탈 웨이드냐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진짜. 눈물이 많긴 하지만 저도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다음에 뮤지컬에 들어온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요? 여태까지 한 뮤지컬 중 제일 애착이 가는 역할은? 다음 뮤지컬이 들어온다면 어떤 역할? 근데 저는 매번 좀 어려운 역할들을 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역할들, 좀 뭔가 감정을 써야 되고 좀 뭔가 배우로서 해석이 좀 많이 필요한 역할들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또 하고 싶어요. 뭔가 제 해석이 들어가서 캐릭터가 바뀌는,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다 그럴 텐데, 모든 캐릭터들이. 근데 좀 뭔가 감정의 깊이가 많이 넓고 증폭되어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막 제가 어떤 뮤지컬들을 많이 보지를 못해서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클립으로나마 영상을 본다면 재밌는 뮤지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해보고 싶습니다. 뮤지컬 중 제일 애착가는 역할, 어쩔 수 없이 최근에 한 할랑카운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애착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전에는 제가 뮤지컬이라는 거를 처음 도전했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좋은지. 뮤지컬을 하게 되면서 제가 스스로 깨달은 것보다 주변에 있는 많은 배우분들이 도움을 주신 것도 크죠. 하면서 배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하기 바빴어요. 외우기 바빴고. 근데 이제는 사실 외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연습하면 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건 걱정 없는데, 이번에 다니엘을 할 때 가장 좀 애착을 많이 쏟았죠. 애정을 많이 쏟았죠. 처음에 준비할 때부터 너무 잘하고 싶었는데, 처음에 많이 제가 하는 거에 비해서 자신도 많이 없었었는데, 점점 성장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애착이 갔고, 그리고 이 할랑카운티라는 작품 자체가 메시지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또 말하기, 요즘 시대에 말하기 힘든 것들도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다니엘의 성장 과정과 다니엘이 메신저로서의 주는,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것들이 너무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같이 한 라일리 형들도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애착이 가는 작품이지 않을까. 데스노트 L, 맞아요. 그것도 제가 클립을 봤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저 직접 보고 싶었는데 티켓을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못 봤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그러면 제가 또 좀 더 열심히 해야겠죠. 아직까지 근데 제가 담기에는 너무 어려운 역할들이 많아서, 사실 할랑카운티 다니엘 역할도 제가 담기에는 너무 어려운 역할이었어요. 근데 사실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게 내가 처음 하는 뮤지컬이었다면 사람들이 조금 더 놀라지 않았을까? 잘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만약에 이걸 처음 했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역할을. 여태 했던 뮤지컬 작품들 덕분에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잘 무리 없이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여심님이 보고 계셔. 저것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옛날부터 추천을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한번 보고 싶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했던 작품을 먼저 보고 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긴 해요. 근데 만약에 하는 작품이 있다면. 재밌는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 그리고 사실 이거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뮤지컬 알라딘 오디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하고 싶어서
근데 또 소식을 늦게 접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하필 몸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몸 컨디션이. 그때 막 몸살이 걸리고 목 소리도 안 나고 그래서 하지 못했는데 너무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거는 처음으로 난 이거 어디서 무조건 봐야겠다 했었는데 제가 영상 제출 날짜 이틀 전에 알았는데 3일인가 이틀 전에 알았는데 그날 갑자기 몸살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아무튼 뭐 뮤지컬이라는 장르로 제가 저의 홍주찬이라는 사람의 해석하는 그 캐릭터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저도 너무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Q&A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그리고 골든차일드로서의 모습도 하루빨리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다려주시고 또 이렇게 챙겨주시고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좋네요. 네. 재밌어서 아쉽다고요? 재밌어요? 다행이네. 제가 또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생일이라는 거에 대한 큰 그런 뭐라 그러지? 와닿는 게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는 생일이다 이랬는데 몇 년 전부터 생일이면 뭐 그냥 생일인 거지 라는 마음이 많이 컸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또 라이브로서 인사를 할 수 있어서 많이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모두가 저를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를 더 많이 애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저를 끝까지 응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할 테니까요. 꼭 기대해 주시고 꼭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라이브는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뭐 또 다음 또 빨리 라이브를 돌아오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별일 아닌 날이 특별해지는 순간이지, 그죠? 사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알지 않았다면 골든차일드를 알지 않았다면 7월 31일이 그냥 7월달 맨 마지막 날일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저를 알고 저를 응원해 주셔서 그날이 여러분들도 특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오늘 또 저녁 챙겨 드시고 지금 5시가 다 돼가니까 요즘 6시면 퇴근하는 시간이잖아요. 뭐 야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얼른 퇴근하시고 맛있는 밥 한 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